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 10월 오후 12시에 이렇게 지나고 있고, 일단 어제 좀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이 밈코인 관련으로 좀 밈코인을 단타로 좀 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밈코인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페코인을 좀 매매를 했는데,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 어제 좀 강하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자리에서 마이너스 8% 자리를 다 말아 올리면서, 이제 그 장 막판에는 이제 하락을 했지만, 제가 그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비트코인 64.8K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가 다 나온 것 같아서 들어간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롱 관점으로 보라라고, 롱 관점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드린 게 9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시에 갑자기 비트코인 폭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쉬운 건 저도 이제 숏을 못 탔어요. 그냥 어제 계속 이제 우마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드리고 나서, 이제 우마 코인 뭐 20% 수익 먹고, 뭐 이것저것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 뭐, WIF 뭐 그것도 그렇고, 페페도 그렇고, 다 지금 단타 치면서 수익, 어제 알트 단타로만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 우마코인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조정에 와 있어서 저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좀 현금만 들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전쟁 이슈가 좀 터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면은 사실 어제 자리에서 제가 그 10월 2일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은 단타로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시점으로는 사실 이제 볼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고, 그럼 이제 신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10월 2일 날, 그러니까 12시 지나는 이 시점에서 볼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지금 유동성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간 수익률 뭐 1%, 뭐 1위에서 5위를 지금 ETF가 전부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좀 이런 느낌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지금 주식에서도 그렇고 그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 동전주들이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코인도 어쨌든 주식이랑 연결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러니까 코인도 중국 관련주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중국의 비트코인, 뭐 네오, 퀀텀, 비트토렌토, 그 다음에 이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렇게 5종목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코인들 5종목 좀 빠르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상승 삼각수렴의 쐐기 모양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상승 삼각수렴의 쐐기 모양은 거의 90% 이상 폭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점까지 정확하게 맞추면서 지금은 강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상승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밑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보통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 어디 자리가 이제 이 종목의 지지 자리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자리에서는 내일 정도가 지지 자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돼서 얘가 요렇게 좀 차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요런 패턴으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헤드앤숄더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지지를 했던 고점의 구간, 그리고 상승을 하고 지지를 했던 눌림목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분석할 필요 없이 딱 요 모양의 요 패턴만 여러분들이 딱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을 만들었던 이 고점의 지지 구간과 상승을 하면 저점을 만들었던 이 저점의 지지 구간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57K이고 여기가 60K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 60K 자리에서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어제 자리는 이 상승을 또 만들어서 옆으로 횡보를 했던 이 구간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실 가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지지를 만드는 구간과, 이렇게 그냥 뭐 위아래 힘이 세면서 지지를 만드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이런 차트는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 저항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지와 저항에 이렇게 의미 있는 기준봉의 캔들이 존재를 하냐 안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락하는 요 9월 30일 날 강한 음봉이 터지면서 이 자리에서 그 9월 달 중순부터 말까지 계속 유지했던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오전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또한 지금 제가 분석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쪼개보시면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여기에 요렇게 상승을 하는 파동이 그려지는 고점의 패턴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강력한 저항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해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니까 이 자리만 단타를 치고 빠져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자리는 사실 이 자리보다 더 강력한 지지의 영역이거든요. 이 자리가 거래대금이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기준봉이 더 뚜렷한 그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앞에보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전 내내 올렸던 이 음봉의 길이보다 지금 오전에 올린 음봉의 길이 1.6%짜리가 더 길잖아요. 당연히 더 센 지지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것만, 그러니까 60.5K가 저는 뚫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뚫리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뚫리더라도 57.7K까지 뭐 물량을 좀 받던지, 아니면 안전하게 60.5K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고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랫꼬리 영망치형이나 뭐 샛별령이 터지면서 이제 패턴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을 확인하고, 만약에 60.5K가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64K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강하게. 그러면 이 반등은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이 이렇게 순환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펌핑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 같은 경우에 뭐 3배 4배만 잡아서 매매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 하락장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이틀 동안 하락에 이런 거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유입자들한테는 좀 저루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나스닥도 그렇고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나스닥도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이슈 같은 경우는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민감하게 막 다 던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어 보여요. 특히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단발성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관련 이제 코인들 좀 네오부터 빠르게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오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중국의 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하락하는 쐐기형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14,800원짜리 저항을 맞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양이에요. 사실 이제 이 자리 이 구간에서 제가 14,800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작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던 내용이고,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지면서 사실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21선 자리 13,600원짜리를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13,600원만 지지를 해주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무난하게 더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13,600원. 요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양봉으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 시가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13,1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강하게 위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점과 고점의 패턴이 약간 올라간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자리에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전환이 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솔직히 말하면 빠지면 눌림목 매수를 잡아서 여기 올라가는 구간 16,000원짜리까지 슈팅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네오 같은 코인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데는 나쁘지 않고, 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2,600원만 잡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3,600원 지지하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퀀텀인데, 퀀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퀀텀도 뭐 거의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저점을 하락 삼각 수렴으로 좀 쐐기형으로 좀 지지를 했고, 그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다가 장기평 저항을 맞고 밑으로 눌려있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자리를 어쨌든 안 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조금 아쉬운 게 21선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쨌든 1등 대장은 뭐 네오이기 때문에 네오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지지를 해줬고, 이 퀀텀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지를 안 해주면서 지금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다가 이 저항선 저항을 맞고 주가가 밑으로
밀리게 되면서 아마 지금 자리에서 이 추세가 밑으로 밀리는 여기만 손절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3,100원짜리만, 그럼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슈팅이 나왔다가 눌리는 요 구간에 지지 나왔다가 요렇게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얘는 3,100원짜리 매수하셔가지고 한 3,300원? 뭐 3,800원짜리까지 이렇게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트토렌토인데,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장기 입형을 지지하는 차트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입형을 지지하면서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할 나위가 없는 저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 저점과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모양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추세를 지금 계속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뭔가 추세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크게 무서워할 필요 없이 그냥 분할 매수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만 요 자리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0.0011366 요 자리만 손절 잡으시면 되고, 요 구간에서 추세 전환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0.0015 자리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에서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하락을 했던 요 하락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캐시인데요. 이캐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고 뭐 비트토렌토랑 같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리에서 저점 추세를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삼각 수렴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캐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삼각 수렴을 하는 그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실 이제 이캐시를 할 거면 저 같은 경우는 비트토렌토를 하는 게 좋고, 네오가 제일 1등 주니까 어쨌든 네오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캐시 같은 경우는 0.04원 요 자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냥 스윙으로 한번 잘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골드인데, 비트코인 골드도 사실 그렇게 차트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자리에서 장기평도 이탈됐고 저점 추세를 올리고는 있으나 여기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딱 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온 캔들이다? 그럼 겁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이 1파, 2파 나오고 눌림목 줬다가 3파가 나오는 파동 차트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 3파의 시작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3파의 시작점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페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좋다고 했냐면,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이게 1파가 2파가 나오고 눌림목 줬다가 삼각수렴하고 나서 뭔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3파의 시작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으로 봤을 때 이 단기적으로 1파, 2파가 나온 상태에서 3파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뭔가 그 시작점은 안 보여요. 그 시작점이 딱 장기 입형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진 이 시작점이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더 관망을 하면서 제가 타점이 좀 괜찮아질 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